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혼란에 지구촌이 고통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모두는 대유행으로 고통받는 보건과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0년 마지막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영상을 봤을 때 2020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기억을 저장해 두자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많은 사건들 중 잡시광이 선정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7가지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한 지구촌 보건, 경제의 붕괴입니다. 2020년은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 사태를 빼놓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일9 누적 확진자는 8천만 명이 넘고 누적 사망자는 180만 명 정도입니다. 78억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인구의 약 1%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인데요. 코로나는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확산 억제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민들에게 이동 제한을 강제했습니다. 그 때문에 경제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은 2009년 6월 시작한 역대 최장의 경기 확장기를 올해 2월 마감했고 유로존 등 주요 경제권도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인류의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을 끝낼 백신을 개발해 보급에 착수했고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며 파격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오랫동안 우리를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한국의 일본산 불매운동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벌어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삭제에 따른 반발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영업점을 늘리며 크게 유행하던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한국에서 많은 지점이 폐점하였으며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닛산, 인피니티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등 다양한 소재를 한국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소재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확산입니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 다양성의 천국으로 미화됐으나 체계적 인종차별이 숨어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그런 현실적 불만이 폭발한 계기였습니다. 백인 경찰은 바닥에 엎드린 비무장 흑인 플로이드의 목을 무려 8분 46초 동안 눌러 결국 숨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흑백 차별, 나아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인 숨을 쉴 수 없다는 슬로건 아래에 유색인종들 뿐만 아니라 백인까지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차별 반대 시위는 인종주의 잔재인 군기지 명칭, 상표, 건물 이름, 작품 등을 퇴출하는 문화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시위자들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상점을 부수는 등 폭력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하고 공화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대립구도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상황이 갈등으로 고조될 때 미국 밖에서는 세계 경제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물리는 작년 무역 전쟁에 이어 올해도 대중 제재를 되풀이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최신 제재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골라 때리듯 더 선별적이고 집요했습니다. 명분은 중국 기술 기업들의 국가 안보 위협을 차단하고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간판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 동맹국들을 동원한 집단 따돌림도 다른 한편에서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 SMIC에 대한 수출 규제, 자본 유입 차단 제재도 가해 첨단 기술 토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반사 이익을 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에 고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한 미국은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위구르에 대한 인권 침해와 홍콩 자치권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도 중국에 가했습니다. 더불어 코일9를 세계에 퍼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제재와 이데올로기 비방전 속에 미중 관계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연상시키는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콩 보안법 제정입니다.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를 점점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는 자치지역인 홍콩에 본격적 통제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특수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분열 조장, 국가정권 전복 시도, 테러리즘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중국은 국가안보 수호라는 명분이라 주장하지만 서방은 중국 본토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악법이라고 반박합니다. 홍콩 시민들도 영국에서 반환된 뒤 유지되던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홍콩이 더는 중국과 서방의 소통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지위는 홍콩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혜를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한 제도였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홍콩 보안법에 반발해 제재성 조치를 쏟아내면서 중국과 서방의 갈등은 한층 증폭됐습니다. 그 결과 홍콩 주민들의 망명 신청과 서방 기업들의 홍콩 탈출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베 독주 체제의 종료입니다. 2020년 8월 일본의 아베 총리는 건강의 이유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9월에 스가 총리가 취임함으로써 8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 독주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강력한 일강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일본의 우경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안보 법제를 바꾸고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필생 과제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베의 뒤를 이은 스가 총리는 2세, 3세 정치인의 세습 정치가 흔한 일본에서 시골 농가 출신으로서 기반도 없이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기성 정치인과 다른 면이 있더라도 그가 이끌 일본 정부가 아베 정부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스가 총리가 1차 아베 내각에서 총무 대신 2에서 4차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맡은 만큼 일단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베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지지율 폭락과 함께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본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BTS와 손흥민과 같은 한국 스타들의 활약입니다. 2020년에는 한국의 스타들이 전 세계를 빛낸 한 해였습니다.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손흥민의 골은 코로나에 지친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했으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4관왕, 한국 그룹 최초 그래미 어워드 후보 입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월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시아의 에이스라는 수식어가 붙던 손흥민은 2020년에 엄청난 활약으로 진정한 월드클래스임을 입증했습니다. 해외 매체 기브미 스포츠가 선정한 월드클래스 9명의 반다이크, 케인, 살라, 더브라 위너 등과 함께 손흥민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0년 12월 기준 15경기 11득점을 달리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공동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 최고 축구선수 22위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에 수여하는 2020 피파 푸스카스상도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의 국제 정세를 정리해보자면 국제사회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했으나 패권국 미국과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은 주도권 다툼을 지속하였습니다. 미국은 코일19 확산과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들불 속에 대선 결과 역시 마무리되지 않는 등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은 서방과의 갈등 속에 홍콩 자치권을 크게 제한하는 등 권위주의 체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수십 년간 안보와 경제, 가치를 공유해온 유럽연합과의 결별을 강행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를 주도한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20년 한 해의 주요 쟁점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는 해일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행복한 소식들을 담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